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 보고 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건 관련해가지고 오늘 지금 밖에 뭐 눈도 오고 겨울이고 해서 갑자기 좀 예전 사건 하나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뭐 강력 사건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황당했다고 할까? 좀 제가 좀 골탕을 좀 먹었던 그런 사건을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아니 그 조명 조금만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얘기할 사건이 오랜만에 진짜 사건 얘기하는 건데 맨날 게스트 뭐 이렇게 호은 형이랑 뭐 저기에서 하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줄임말 그런 거나 내가 뭐 줄임말 그 다른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오늘 사건은 그 성폭행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는 성폭행 사건인데 이제 그 피해자가 사실 뭐 처음부터 좀 찜찜하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피해자가 저희 이제 그 강력팀으로 신고를 하러 경찰서를 직접 왔어요. 이제 민원실에 와서 얘기를 하고 민원실에서 저희 이제 강력팀에 그 피해자를 이제 데리고 저희 이제 사무실로 왔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피해자가 이 씨라고 할게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 그 피해자가 26살에 여자 이제 26살 먹은 여자였었는데 그 이제 피해자가 처음에 이제 신고하러 오는 시간이 그때 한 10시 반, 11시 그 정도 됐었어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말씀해주세요. 오전 10시 반, 11시쯤에 이제 신고를 하러 왔는데 처음에 이제 사무실 들어오면서부터 술이 덜 깬 것 같더라고요. 술 냄새가 나고 진술을 봤는데 술 냄새도 나고 술도 좀 덜 깬 상태인 거로 이제 보였고 뭐 외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 피해자 이제 진술을 받아 보니까 그 전날 그 이제 신고하러 온 전날 호텔 이제 그 나이트 클럽이죠. 호텔 이제 클럽에서 부킹을 했대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부킹을 해서 부킹해서 만난 친구하고 2차를 이제 그때 2차를 나갈 때는 나이트에서 클럽에서 2차를 이제 노래방으로 이제 같이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그 부킹을 한 남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을 이제 가고 이거 동네 이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그 동네가 뭐 나이트가 어디에 있어? 무슨 동에 있었고 이렇게. 그 동네가 요 강남 그 삼정호텔이라고 아실 분들은 좀 뭐 아시겠지만 강남 여기 저 무슨 사거리지 거기가 도산? 아닌데. 학동? 학동 사거리 근처지. 또 강남 그 학동 사거리 근처에 보면 나이트클럽이 좀 몇 개 있어요. 클럽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는 클럽이 있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나이트클럽 이제 그런 데가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는 이제 클럽이에요. 거기 이제 의외로 그때 지금 한 10몇 년 됐겠네요. 10몇 년 전에도 그 술 한 병에 양주 이제 술 한 병에 50만 원, 70만 원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10몇 년 전에 한 병에 이제 그 룸 들어가려면 기본 이제 2병 정도 세팅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병당 50, 70이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이제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부킹을 해서 룸에서 이제 부킹을 하고 2차로 그 클럽 근처에 있는 노래방이죠. 노래방에 가서 같이들 이제 놀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하고 부킹을 했던 그 남자하고 둘이서 같이 3차를 이제 또 따로
다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는 헤어지고 3차로 이제 둘이서 그 옆에 있는 포장마차 이제 실내 포장마차 같은 데죠. 강남에는 논현동? 논현동. 그 강남 이 논현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얘기도 했었지만 이 뭐 업소 그런데 다니는 아가씨들도 많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실내 포장마차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밤에 24시간 하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둘이서 이제 3차 이제 실내 포차에서 둘이서 한잔 하고 이거는 피해자 진술이에요. 피해자 진술을 이제 받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는 3차에서 실내 포차에서 이제 둘이서 술 한잔 먹을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차려 보니까 그 남자의 집이었고 그 집에 같이 이제 뭐 같이 갔겠죠. 같이 갔으니까 그 집에서 잠을 그러니까 잤겠죠. 무슨 동에 있는 그 남자의 집이었고 이렇게. 그 집, 그 남자 집이 정확하게 이제 그 집 위치는 모르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그 신촌 그 광흥역 그게 광흥역인가? 광흥창? 광흥창인가? 뭐 대흥. 대흥 광흥창 뭐 그쪽 같은 그 노고산길 밑에 쪽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모텔들도 있지만 집들도 이제 거기 단독 주택식으로 이제 그런 빌라 이런 집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을 좀 아는데 친구가 이제 그쪽에 살아가지고 하여튼 거기에서 그 남자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아침 8시? 8시 9시쯤에 본인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집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기는 옷 챙겨 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가 진술을 이제 이 씨라고 할게요. 그 피해자 이 씨가 이제 진술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뭐 호감은 있었고 저기를 했지만 뭐 성관계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뭐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든 뭐 어찌 됐든 어떻게 이제 그 집에까지 남자 집에까지 갔는지 기억도 없고 거리도 멀잖아요. 논현동에서 신촌까지면. 당연히 멀지 거리가.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눈을 떠보니까 옷은 이미 다 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성관계를 한 그런 이제 자기 이제 느낌은 있었겠죠 피해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는 X를 당한 것 같다. 이게 아마 뭐 콘돔도 안 낀 상태라 정액도 아마 그 안에 있고 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신고했던 진술 저기 하기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그 이제 뭐 정액이랑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그 경찰병원이나 이제 이런 데를 가면 일반 병원에도 물론 있지만 그 성피해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그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하는 게 다 있어요. 그 이제 정액 검사부터 해서 그런 이제 뭐 DNA든 뭐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건 이제 뭐 수사적인 부분이니까 그 이제 피해 이제 증거물 이제 팬티 등 속옷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이제 다 보관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진술을 받았었는데 그 진술을 할 때도 분명히 이제 자기는 원치 않는 그 관계를 가졌다, 강간을 당했다, 당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사실은 왜냐면 이게 정말 아예 뭐 그런 전혀 그런 물론 이제 부킹을 해서 서로 호감이 있어서 뭐 2차 3차 가고 했으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거기 이제 강간을 했다는 그 남자의 집이 신촌이고 3차까지 먹었던 술집은 논현동 쪽이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분명히 이동수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무리 뭐 술이 취해서 뭐 뻗었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무슨 좀 뭐 반항? 뭐 아예 그런 게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몸에 일단 아무런 뭐 상처나 이런 게 아예 없었고 하다못해 뭐 뭐 손목이든 어디든 뭐 잡아 끌어대든가 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극적으로 좀 이제 당했다고 해서 막
수사를 하던 중에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고였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아 얘는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를 테니까 병원에서 일단 그거를 검사 일단 유전자 빨리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 받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이제 일단은 뭐 폭행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병원에서 기본적인 거 이제 다 검사를 하고 증거를 갖다 이제 다 수집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진술을 받았는데 그 이제 피해자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죠. 계속 피해자는 그 남자에 대해서 일방적인도 근데 좀 부정적이에요. 뭐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그 이제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부킹을 해서 자기가 뭐 호감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둘이 뭐 3차까지 뭐 술을 먹고 한 부분은 자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자기가 정신이 없는 틈에 그 남자가 자기를 집까지 데리고 가서 한 거다. 이제 이 피해자는 계속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제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수사를 의뢰를 하니까 저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남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뭐 얼굴은 알죠. 얼굴은 아는데 나이 뭐 그 얘기를 한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뭐 술도 물론 마시기도 했지만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뭐 나이도 뭐 그 피해자 얘기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그런 정도로 아는데 하여튼 그 남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갔던 본인이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집은 남자의 집은 알고 있느냐 했더니 주변까지는 알겠는데 거기 이제 주변은 알겠는데 집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뭐 떠다방처럼 전혀 뭐 볼 수 있는 그 용의자를 뭐 추정을 할 만한 그런 게 단서가 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제 사건이 이제 신고가 돼서 의뢰가 들어온 거니까 일단 그 클럽 그 다음에 그 노래방 또 그 논현동 그 실내 포차 거기를 이제 계속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CCTV도 뭐 확인도 하고 거기 이제 그 뭐 실내 포차에는 CCTV가 없었고 노래방도 뭐 들어가는 입구 뭐 이런 것만 나왔을 뿐이지 그리고 뭐 인적사항에는 그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방 계산도 그때 카드로 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을 이제 그 노래방 주인 얘기는 현금으로 다 계산을 했고 클럽에서도 거기 뭐 합석을 하곤 했지만 뭐 처음 이제 그 웨이터나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탐문도 하고 확인을 했지만 거기 이제 처음 왔던 이제 그 남자가 처음 온 손님이었고 자기도 이제 그 부킹을 뭐 연결하고 하는 거는 뭐 클럽이나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가면은 막 무조건 붙잡고 막 부킹 시키잖아요. 그냥 단서가 될 만한 게 뭐 얼굴 노래방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얼굴만 사진들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인적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일행들 피해자 일행들 그 용의자 일행들 그 일행들에 대해서도 그때 노래방에서 이제 같이 갔으니까 합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피해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피해자 친구들 중에서도 그 용의자 그 남자 그 일행들하고 또 이제 같이 또 마음에 서로 들어서 따로 이제 나간 친구들이 있나 했더니 그 친구들은 다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노래방에서 2차 하고 거기서 헤어졌고 이 피해자하고 용의자는 노래방 끝나기 전에 둘이 눈 맞아서 먼저 나온 거고 눈 맞았다 그러면 좀 그런가? 하여튼 둘이 먼저 나와서 실내포차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저히 뭐 그 용의자에 대한 뭐 인적사항이나 뭐 이런 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그 피해자를 데리고 그 잠들었다는 그 남자의 집을 찾기 위해서 한 4일 5일을 아마 헤맨 것 같아요. 그 주변을. 그 빌라들이 거기 이제 광창 그쪽 신촌 그쪽에 이제 가보시면 지금도 아마 그게 많이 뭐 있기는 있는데 물론 아파트로 이제 바뀐 데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전부 빌라촌이라 다 그리고 막 빨간 벽돌 전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집 이 집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 아닌 한은 제가 봐도 진짜 한번 뭐 진짜 술 취해가지고 나오면 들어갈 때는 아예 몰랐으니까 그 집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한 4, 5일 정도를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를 그 주변을 계속 찾아서 다녔어요. 이제 제 조언하고 같이 피해자랑. 피해자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어쨌든 거기서 혼자 나와가지고 했던데 어떻게 정말 열심히 진짜 발품 팔면서 열심히 찾으러 다닌 결과. 잠깐만, 근데 그 만약에 진짜 강간당했다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트라우마로 남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소름 끼치게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범인 찾아야 된다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 범인을 찾아야지. 근데 아니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냥 CCTV나 이런 수사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CCTV로는 그거로만 해서는 수사 자체가 힘들고. 그러면 2차 가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본인이 신고를 한 거니까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도 어쨌든 힘은 들지만 협조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게 뭐 그냥 지나가는 걸 갖다가 뭐 진짜 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가라고 이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뭐 폭행 사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부킹이 됐든 뭐가 됐든 서로 호감이 있어가지고 같이 숫자석을 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아니 신고가 안 됐으면야 뭐 당연히 그거야 확인할 필요가 없었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강간 사건들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강간 사건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게 강간인지 화간인지 한 그 부분이 네? 화간 화간? 서로 이제 합의하에? 좋아서 합의하에 하는 거는 피해자가 물론 당연히 신고는 했지만 이건 피해자의 100% 이제 주장일 뿐이지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지만 폭행 사건이든 뭐 상해 사건이든 모든 사건이라는 게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그게 진짜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살인사건 같은 경우야 당연히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일반적인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라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뭐 성폭행 사건 같으면 진짜 묻지마 모르는 사람 뭐 갑자기 뭐 진짜 골목길에서 끌고 가서 뭐 했다든가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 주변 뭐 CCTV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둘만의 자리를 갖고 본인들이 원해서 같이 술자리를 갖고 술자리가 끝난 후에 이제 여자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한 아침에 이제 깼을 때 그 용의자 집에서 이제 본인이 혼자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하고 집을 찾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CCTV 뭐 수사를 하고 뭐 그게 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밤 시간에 그리고 그때 지금 십몇 년 전이죠. 이 CCTV가 정말 막 전국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CCTV가 뭐 각 구마다 이렇게 막 많이 깔리고 한 게 거의 한 2010년? 2007, 8년? 그때부터 이제 강남 위주로 해서 이제 CCTV가 각 동 막 이런 별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관제센터도 설치를 하고 했지 다른 구 이런 데는 사실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CCTV 자체로 수사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제한적이었다. 제한적이고 힘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용의자를 책정하기도 사실 힘들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리고 또 어쨌든 피해자가 본인이 어쨌든 자기가 집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같이 동행을 해서 자기가 집을 찾겠다고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정말 그런 선생을 당하고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아 나는 도저히 거기 못 가겠다고 했으면 힘은 들지만 더 이제 뭐 저희끼리 이제 수사를 했겠죠. 근데 이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집을 자기가 찾고 싶고 그 자기를 가을 한 그 남자를 만나서 저기를 하고 싶다고 계속 이제 피해자가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뭐 피해자가 협조하에 같이 이제 그 집을 찾으러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5일, 6일 정도를 갖다 계속 그 주변을 찾으러 다니고 뭐 일일이 뭐 확인해보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그나마 이제 찾았던 게 그 용의자 그 남자 집이 4층인데, 그러니까 이게 빌라들이 보통 이제 3층, 4층 대부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 4층 거기가 그 통유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 4층이 그 전체가 이제 통유리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얼핏 봤는데 자기가 있던 데가 4층이었고 뭐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계단 걸어서 내려왔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층 이제 거기 자기가 있었던 데가 4층이라는 거하고 겉에가 통유리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 그 통유리식으로 뭐 나중에 그 찾아보니까 통유리는 아니고 이제 뭐 지금 뭐 쉽게 해서 일반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특이한 유리기는 했어요라고. 약간 뭐 좀 다른 빌라에 비해서는 좀 약간 특이한 뭐 좀 별난 그런 유리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한 5, 6일 정도를 어쨌든 그 집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집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집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그 피해자는 일단 돌려보내고 그 친구 이제 그 4층에 그게 이제 그 4층이 두 집밖에 안 살았는데 그 두 집 중에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그게 이제 그 빌라 이제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 아버지가 용의자 아버지가 건물주. 그러니까 그 4층이 건물주 집이고 그 두 개로 나눠진 그게 한쪽은 거기 이제 한쪽은 형제가 이제 살았고 한쪽은 부모님이 살았고 이제 2층 아니고 4층에 두 개 집에 한쪽 집은 부모님, 한쪽 집은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빌라 이제 주인집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잠시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양쪽 두 개가 이제 집이 두 개니까 4층에 그 이제 두 군데를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한쪽은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제 살고 있었던 형제가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집은 인기척이 없었고, 한쪽은 이제 부모님이 사는 데는 그 어머니는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물어봤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뭐 그게 건물주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이제 해서 물어보니까 아 여기가 자기네 빌라고 이 앞에 있는 집에는 아들들이 산다. 아들 둘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길래 이제 뭐 약간 좀 뭐 돌려서 얘기를 했죠. 이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경찰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뭐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뭐 100%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게 정말 그 용의자 그 부킹을 하고 가를 했던 그 친구의 진짜 집인지 아니면 진짜 뭐 친구나 누구 집에 그냥 잠깐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어찌됐든 이제 사람으로 확인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 그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들 이제 두 형제가 이제 그 집에서 산다고 했으니까 아들들은 어디 갔냐 했더니 뭐 큰아들은
그때 뭐 장사한다고 큰아들은 아마 장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큰아들은- 장사인지 좀 디테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큰아들이 오락실 한다 그랬다. 오락실. 큰아들이 오락실을 했고 둘째 아들은 백수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대를 보니까 큰아들이 30대 37인가 그랬으니까 30대 중후반. 그리고 둘째 아들이 31인가 그랬으니까 30대 초 아마. 그래서 저의 이제 짐작으로 이제 동생 둘째 아들이 이 피해자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아들 둘 다 이제 결혼을 안 했고 둘 다 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이제 뭐 장사 이제 그거 오락실 이제 거기 이제 나갔고, 둘째 아들은 어디에 나갔는지 뭐 모른다고 이제 한 상태라. 그래서 이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와서 그 집에 대한 이제 뭐 등기부등본부터 해서 뭐 주민등록등본 다 띄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그 인적사항이랑 뭐 사진이랑 이제 다 이제 빼가지고 그 사진을 그 피해자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제 이제 예감대로 둘째 아들이라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만났던 남자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이랑 이제 그거 다 뺐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거기 이제 그 용의자 집에서 잠복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이놈아가 이틀이 돼도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뭐 또 그 엄마나 누구한테 또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놈아 이제 위치 그것도 이제 빼려고 핸드폰도 다 위치 추적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분명히 신촌에 있긴 있는데, 신촌에만 있지는 않았구나. 신촌하고 그때 어디 다녔구나. 신촌하고 집이 이제 신촌이니까 신촌하고 그게 어디야? 그거 뭐지? 신촌 그 클럽 많은데. 홍대? 홍대. 같은 신촌이지만 뭐 홍대 쪽에 계속 이제 뜨는 거예요. 워낙 거기가 근데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거 뭐 핸드폰 위치 추적 가지고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사실 핸드폰 위치 추적이 정말 정밀해졌는데 뭐. 정밀하게 진짜 가까워져서 정말 바로 이제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술들이 다 돼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반경 뭐 300m, 500m 이래요. 그러면 홍대에 그런데 그 사람, 그 젊은 사람들 엄청 많은 그런 데서 300m, 500m면은 뭐 건물, 빌딩을 둘째 치고 도저히 그걸 못 찾아요. 그렇게 해서는. 뭐 물론 길 가다가 운 좋게 지나가다가 얼굴 마주쳐가지고 찾을 수는 있겠지만 찾으려고 해서는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이틀 동안 갖다가 잠복을 했는데 이놈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어찌됐든 새벽에 이제 들어오는 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놈아를 이제 그 집에 들어올 때 차도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차도 있었어요. 차 이제 중형차인데 차도 있었고, 그때 이제 새벽에 대리를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잡아가지고 서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이제 물론 처음 잡을 때부터 얘가 이제 막 엄청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자기가 왜 가난을 하며 그럴 이유가 없다. 뭐 여자 친구들도 뭐 많이 있고, 자기가 진짜 뭐 근데 보니까 애가 좀 뭐 그럭저럭 좀 남자답다기보다는 좀 약간 이쁘장하다고 해야 될까? 여자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좀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좀, 하여튼 자기는 절대 강간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 도대체 누가 자기를 강간으로 신고를 했냐? 이놈이 적반하 장식으로 계속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 부분에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를 체포를 하고
가는 거다. 서해 가서 진술하시죠. 서해 가서 이제 진술을 이제 하게끔 해서 수갑을 채우고 데리고 왔어요. 체포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자한테 연락을 했죠. 피해자 이제 들어오라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들어와서는 이제 조사를 이제 하면서 대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는 3차 이제 가서 실내포차에서 둘이 술 먹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는 이제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이 용의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분명히 같이 서로 호감이 있어서 2차 노래방에서 자기 일행들 나가고 둘이만 나와가지고 3차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더 먹은 거고, 거기서 집에 같이 자기 집에 남자 이제 용의자애가 우리 집에 가자 하니까 여자애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그 뭐야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잠을 잔 거고, 뭐 들어갈 때도 뭐 순순히 자기가 다 따라 들어와가지고는 술은 취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술은 취했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그때 정신도 있었고 자기가 잘 따라서 걸어서 들어와가지고 집까지 올라가고, 계단이 4층인데 거기까지도 잘 따라 올라와서 집에 들어와서 서로 성관계를 한 거지 강간을 한 건 아니다. 이놈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근데 피해자가 자기는 강간을 자기가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뭐 강간인 거는 맞아요.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약간의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서로 간에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경우와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잠시만요.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재난 문자 와가지고 녹화가 꺼졌어. 원치 않는부터.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 피해자가 여자가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뭐 강제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여자한테 무슨 뭐 강제적으로 뭐 진짜 손을 뭐 손목을 뭐 붙잡는다든가 비튼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어깨를 짓누른다든가 목을 조는 뭐 어떻게 몸에 이제 약간의 뭐 좀 강제적으로 한 그런 게 전혀 이제 외상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뭐 멍이라든가 뭐 약간의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이제 얘기를 자기는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자기는 성관계를 원치 않았었고 자기는 강간을 당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어찌됐든 이제 수사를 계속 이제 그 친구를 좀 뭐 윽박지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 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계속 대질 조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끌어냈죠.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는 어찌됐든 계속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또 피해자는 계속 자기는 강간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판단은 어쨌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뭐 검토는 검사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가 너무 완강히 이제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완강히 이제 자기는 강간당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강간으로 해서 일단 영장 신청을 했어요. 영장 신청을 하고 이제 검사님이 검토를 해서 이제 판사한테 영장 발부가 됐어요. 영장이 발부가 이제 되니까 그 친구는 물론 계속 이제 억울하다고는 했지만 그때 하여튼 뭐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이제 성관계 그 성범죄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처벌할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애누리 없는 피해자 주장을 거의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제 검사, 판사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뭐 시기적으로도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어찌됐든 이제 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황당했던 게 이틀 정도 있다가 그 피해자가 그 강간을 한 그 범인 피의자의 형하고 같이 온 거예요. 피해자가. 같이 온 것도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피의자 그 친구의 형이니까 이제 합의를 해서 뭐 부분도 이제 어쨌든 합의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처벌을 얻자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합의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합의한 거를 갖다가 제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온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같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강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황당을 해요. 본인이 병원까지 가서 뭐 하고 뭐 검사 다 받고 자기는 분명히 강간당했다고 잡아가지고 왔을 때도 계속 강간을 당했다고 뭐 진짜 계속 자기는 강간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틀인가 지난 후에 그 친구 이제 구속이 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이틀인가 지난 후에 그 피해자 형하고 같이 와가지고는 강간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 이게 사람이 정말 뭐 진짜 교도소를 가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일신상에 사람의 그 신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물론 전과도 전과지만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그 이제 그 형, 그 피의자 형이 오락실 다 하고 좀 껄렁껄렁해요. 내가 좀 약간 좀 반건달 비슷하게 좀 약간 껄렁껄렁하고 노는 애 같아. 그런 거 동생애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여튼 걔한테 혹시나 뭐 좀 저런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따로 피해자를 불렀어요. 피해자를 따로 불러서 이제 둘이 이제 따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피해자한테 정말 강간당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강간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뭐 그 형이 협박하거나 뭐 저기 해가지고 너 아니면 뭐 합의 정말 합의를 하게끔 해서 합의금을 많이 뭐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그래서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잘못하면 너가 도리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신체적으로 지금 사람이 구속이 되고 하는 사건인데 전과도 전과지만 죄질도 이 강간을 사실은 교도소나 이런 데서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강간하고 미성년자들 성인이든 뭐 강간 사건을 제일 안 좋게 봐요. 범죄자들도. 그래서 이제 재차 계속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고를 하고 뭐 법인 잡아올 때까지도 계속 당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막상 구속이 되고 이틀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기억이 나고 자기가 뭐 강제적으로 뭐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서로 뭐 가서 성관계도 이렇게 한 거고 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걸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수사를 기껏 해가지고 정말 영장까지 이제 받아서 구속을 시켰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정말 이게 너 이 부분으로 해서 그럼 처벌받을 수도 있다. 너 정말 너가 만났던 남자를 갖다가 너 강간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되지 않았냐. 너 무고죄로 너 처벌받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이 이제 났다는 거예요. 강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어떻게 뭐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라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수사권이 뭐 독립이 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한테 가서 뭐 사실 얘기를 했죠.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와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 입장에서도 아니 무슨 그런 또라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아니 무슨 그런 애가 다 있냐. 이게 지금 영장까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애를 갖다 그러면 지금 무고죄로라도 그러면 걔 저기 남자 그 저기 피의자한테 걔한테 그러면 무고죄로라도 그러면 하라고 해라. 지도 억울할 테니까 그거라도 해서 여자애를 처벌해야 되겠죠. 피해자를. 나도 뭐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피해자한테도 그 얘기까지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검사님한테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피해자 이제 그 뭐 억울하게 잡힌 피해자가 아니죠. 억울하게 범인이 된 건데 강범으로 그 친구를 이제 불러내서 다시 이제 주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피해자가 너가 강간한 게 아니라고 한다. 그래 너 지금 억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시장에서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로 끄집어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죠. 피해자가 지금에 와서 기억이 났는데 자기가 뭐 강간을 당한 게 아니라 서로 뭐 협의하에 관계를 가진 거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니 너가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뭐 그 피해자를 상대로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너 뭐 처벌을 원하냐.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형이라는 놈이 그때 이제 좀 내 나름대로 이제 내가 사건을 담당했었지만 화가 났던 게 이 형이라는 놈이 이 저기 동생 예 아주 지금 촬영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사무실이에요. 오후 몇 시야? 예 오세요. 그래서 촬영이 된다 진짜. 형이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형이라는 놈이 동생한테도 이 이제 피해자하고도 얘기를 이미 끝냈고 동생한테도 얘기를 이제 면회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야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뭐 무고죄가 됐든 뭐가 됐든 처벌 뭐 원치도 않고 그냥 없던 걸로만 해주라고 그냥 그렇게 형사한테 얘기를 해라. 이 형이 다 조정을 한 거야. 이 형이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놈도 처벌 뭐 하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 억울한 자기가 이제 누명 쓴 거 이제 벗었으니까 풀어달라는 거야. 야, 그럼 씨발 일주일 동안 진짜 못 빠지게 그 찾으러 다니고 잡으러 다녀가지고 잠복 2-3일씩 잠복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직사하게 했는데 이 씨발 정작 아무도 이제 처벌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검사한테 이제 또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 당사자가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무고죄가 됐든 뭐든 걔도 이제 안 한다고 그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이제 기억이 나서 뭐 안 당했다고 그러고 어이없이 뭐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 저기 해가지고 검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판사한테 저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풀어주게 됐어요. 풀어주고 내가 그때 풀어줄 때도 내가 그 형이라는 애한테 얘기를 했거든. 어떻게 된 거냐 사실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은 그렇게 뭐 여자를 뭐 좋아하고 만나고 그런 거는 아는데 뭐 강제로 뭐 하려거나 그런 애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동생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가 피해자 연락처도 안 알려줬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놈아가 저기 저 뭐야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 진짜. 나도 몰랐어. 아니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알았는지를 몰라요? 번호를? 누구를? 그러니까 이 형이 이 여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연락처를? 네. 아니 알지. 그 얘기해야 돼? 왜요? 응? 뭐요? 알지. 왜요? 응? 아니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하고 이제 형이라는 애가 이 좀 약간 방건달 이거 하니까 이제 얘가 좀 껄렁껄렁한 애다 보니까 이 피해자 여자의 그 친구를 갖다가 그때 이거 노래방에 제가 일행들 같이 가고 했었다 그랬잖아. 그때 이제 그 친구 일행들이 나한테는 안 알려줬었는데 처음에 이제 수사를 할 때
처음에 수사를 할 때 형사한테는 연락처를 안 알려줬었는데 걔 형이 이제 그 범인으로 누명을 썼던 그 형이라는 애가 좀 왈가닥이다 보니까 그 동생 친구들이 그 형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생 친구들 중에 한 애가 그 피해자의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고 그 피해자 친구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그 피해자 친구한테 그 형이라는 애가 연락을 해서 그 만나가지고 같이 피해자를 만난 거야. 피해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피해자 친구랑 이 형이라는 애가 피해자를 같이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날 셋이서 술 먹다가 그 피해자 친구는 가고 피해자하고 이 형이라는 애하고 또 붙은 거야. 그날 만난 날 얘기하고 해서 관계를 갖고 애인이 된 거야. 그 만난 날. 그리고 이틀을 같이 있고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와가지고 피해자가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알게 된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걔가 기억이 난 게 피해자가 기억이 난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안 난 거는 맞아. 그 처음에 신고한 거대로 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나. 이 피해자는 원하고 원하지 않은 걸 떠나서 일단 기억이 없으니까 몸을 자기가 뭐 관계를 한 그런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하니까 뭐 원해서 뭐 했다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자 피해자는 기억을 못 했는데 이 형이라는 애를 만나서 그 형하고 이제 그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지. 기억이 난다고. 본인이 이제 기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한 건데. 뭐 결론만 놓고 보자면 피해자는 성관계 흔적만 있지 뭐 그 어떤 저항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고 없었지. 하다못해 뭐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피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형이랑 또 관계를 했다. 응. 라고 애인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피해자는 처음에 신고했던 내용대로 본인은 기억이 없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자기하고 이제 관계를 했던 강간을 했다고 했던 그 남자의 형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술을 먹고 서로 이제 그거는 기억을 다 하고 기억을 이제 안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관계를 했겠지. 결론은 그 형하고 관계를 맺고 그 형의 애인이 돼서 그 형이 남동생한테 처벌 뭐 이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공권력만 낭비했다. 헛된 시간을 열흘이 넘는 그 헛된 시간을 공권력을 낭비를 했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 여자친구이자 형수네. 형수지. 아, 그 뒤로도 계속 만나는 걸로 한 번씩은 연락이 왔었어요. 그 피해자가 잘 만나고 있대요. 그 형이랑.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뭐 이왕 뭐 잘 만난다니까 뭐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결혼까지 잘해서 애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너무 좀 이게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수사 그걸 접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물론 피해자의 진술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이제 그렇게 당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억울하게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좀 황당한 웃지 못할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니까 100%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황당했던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진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뭐 어딜 간다던가 뭐 그 경찰서를 간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절차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야 아니, 그러니까 무고죄 부분은 어쨌든 뭐 죄라는 거는 뭐 죄명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요즘은 워낙 인터넷들이 발달이 되고 그런 걸 많이들 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뭐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피해자, 정말 피해자들 당하는 정말 본의 아닌 억울하게 관을 당한 그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수치심에 뭐 강도가 들어왔다든가 뭐 진짜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 목을 조른다든가 뭐 이불 맞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뭐 옥상이라든가 뭐 건물 같은데 그런 데서 강을 한다든가 그렇게 당했을 때 물론 수치스럽고 내 몸에 더럽혀졌다는 생각 때문에 무섭고 당연히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심이 일단은 제일 클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막 빨리 가서 막 씻고 막 저기 하시는 분들이 피해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무섭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강제로 강간을 당하고 했을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할 거는 가서 뭐 씻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피해를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범인을 잡아야지만 내 억울한, 내가 억울하게 강간을 당한 그 부분에 대한 처벌도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범인을 검거함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일단은 만약에 그런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할 거는 그 속옷 아니면 물론 이제 뭐 그 강간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콘돔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액을 그 피해자 몸 안에 사정을 안 하고 뭐 밖에다 사정을 한다든가 뭐 옷에다 담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옷이나 뭐 속옷이나 이런 거를 꼭 보관을 해서 일단은 112 신고를 제일 먼저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그 피해 센터가 이제 병원들이 있어요. 이제 피해 센터 거기에 가면 그런 이제 증거물로 속옷 내지는 정액이 묻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증거물로 다 이제 거기서 보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할 거는 그게 우선이에요. 신고를 해서 피해 센터 병원에서 증거가 될 만한 걸 갖다가 다 제출을 하고 검사를 받고 그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물론 거기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으로 형사가 가요.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이 더럽혀졌다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뭐 속옷이라든가 증거가 될 만한 걸 다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범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거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증거가 될 만한 거 절대 버리거나 뭐 몸을 씻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신고를 먼저 하셔라. 신고를 하시면 112 신고를 가장 쉽잖아요. 112 그냥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와서 병원에 다 데리고 가고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증거 채취도 다 하니까 본인은 뭐 다른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일단은 신고가 제일 중요해요. 신고가. 물론 그 강간을 당하든 뭐 사실 그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사람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런 와중에 이제 너무 반항이 심하든가 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그건 넘어가고 아무튼 날씨도 그렇고 이런 날씨였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저기 하여튼 뭐 오늘 눈도 오고 그러는데 그때 하여튼 잡으려고 열흘 가까이 그 하여튼 헤매다가
얘 잡은 날이 그 새벽이었는데 잡았다고 하면 안 되지. 범인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그때 잡은 날도 눈이 엄청 왔었어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그 용의자 범인이었던 누명을 쓴 거죠. 어찌됐든 그 클럽에서 실컷 놀고 여자랑 호감이 생겨서 같이 술자석까지 했던 그 아들을 제가 잘 모시고 와서 조사 잘했던 우리 부모님 어찌됐든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래도 얘기는 했어요. 부모님한테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내가 그때 부모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거든.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근데 그때 경찰차에 애를 태울 때 딱 눈이 이렇게 많이 왔었어. 정도까지 하셔 끝내는 쪽. 아니 그때 하여튼 그 친구를 그 집에 새벽에 이제 왔을 때 잡아가지고 가는데 눈이 엄청 오더라고 그때. 눈 오는 날은 이상하게 좀 하여튼 잠복도 이상하게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참 힘들어. 왜요?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눈 시동도 안 켜고 있잖아요. 눈 오는 날은 마음이 좀 그래. 그런 아무튼 날은 뭐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하여튼 방송 뭐 거예요. 원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니 이거 1월달에 올라갈 거예요. 아이씨.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사건 얘기해놓고 뭐 좋은 일 가득하라 그러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씨.